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요일 날 좀 미리 만들어 두는 거고요. 어, 파이코인이 3년 이내 가격이 US 달러 3,000불을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쉽게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제금융 설명하고 그 이중화폐 구조 설명하고 국가 재정 수지 설명하고 하면서 했는데 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설명도 해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도 제목은 저렇게 달았어요. Why Picoin will go beyond 3,000 US dollar in 3 years. 3년 이내에 3,000불을 왜 넘어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1억 명이죠. KYC 되는 사람이 1억 명 정도는 돼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돼야 돼요. KYC 통과한 사람이 1억 명 정도는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면은 3,000불 넘어가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파이코인이 230개국을 가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파이코인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채굴이 중지된 나라와 KYC조차 지금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6나라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이 이게 쿠바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요번에 그 정권이 멸망한 시리아고요. 그리고 북한이고요. 러시아고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고요. 이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6나라는 채굴이 중지가 되고 KYC도 중지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230개국이라는 게, 이렇게 뭐 남수단이라든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든지 그 소말리아 옆에 있는 소말라리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쿠르드는 아직 아니죠. 거기 230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치권을 갖고는 있는데 국제적으로 국가 승인을 못 받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230개국인데 이 6나라들은 도대체 왜 안 됐을까? 스위프트가 안 되나 보다. 당연히 파이코인이 화폐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스위프트 퇴출 기업을 보니까 러시아, 북한, 이란 세 나라야. 자, 러시아, 북한, 이란은 세 나라인데 그러면 시리아, 쿠바, 도네츠크 공화국은 얘네들은 왜 깍두기를 끼어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러시아, 이란, 북한은 스위프트 제재 국가예요. 쿠바, 한국하고 얼마 전에 국회 정상화도 했고, 뭐 시리아 우리랑 맨날 축구도 하고, 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야 뭐 최근에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얘네들은 뭐야 그러면 스위프트는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파이코인은 무슨 기준으로 이 6나라에 대해서는 채굴 금지 KYC 금지를 했을까? 이 금융거래 목줄을 재는 거는 스위프트 제재인데 뭐 기준이지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더라고요. 미국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국가 안전 목표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하는 국가 6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 팀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국제 스위프트가 아니에요. 자, 눈치채셨나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 239개 국가 승인 못 받은 나라, 이거 도네츠크.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특정 분쟁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도네츠크예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데 나 참 기자 양반들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일 모르는 건지 이 양반이 미 의회 예산처 처장인데 지금 미국의 GDP가 5% 넘는 재정 적자가 생겼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 파산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30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라고요, 이게. 이걸 못 풀었어요. 근데 이 재정 적자를 2008년도까지는 증권으로 증권이 제2의 화폐 기능을 하면서 어, 그거를 유지해 오다가 뻥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갠슬러 이번 연말에 물러나는 갠슬러 위원장이 계속 지금 증권이다, 코인 증권이다 한 거는, 그리고 거래소 두들겨 잡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인정 안 해준 거는 제2의 화폐로서 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을 찾았던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코인이 뭘까라고 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재다 안 재다 아니라 이제 이 지금 KYC 6나라 중지한 거를 보게 되면 파이코 팀의 국제 지정학에 굉장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든지, 안 그러면 파이코 팀 뒤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 꼭 화폐 정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까지 망라하는 시스템이 뒤에서 백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대박이 나고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갠슬러 위원장 시절에도 이미 저건 상품이야 라고 해서 딱 인정을 했고, 지금 나머지들은 다 거래소 두들겨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니까 최근에 이제 리플도 조금 이렇게 리플이 아주 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과 재정 정책과 국가 안보 정책에 부합하는, 이게 재정 적자가 거기랑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건지 공부를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33조가 올라왔, 국가가 이렇게 빚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재정 적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뭐 코로나 때 한 15%까지 갔다가 지금 5.5%, 5.4%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속 못한다 이 소리거든요. 지속 못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다들 눈치를 챈 거예요. 미 연준은행 그 카시카리 총재도 비트코인 가치 없다고 하더니 열린 마음 갖겠다, 이렇게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의 총 대명사로서의 비트코인이지 특수 고유명사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정책 당국,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 뭐 파이콘이라 그러면 누가 알아요?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면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총 대명사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화법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거를 아시면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세요. 여기 이제 선이 세 개 있잖아요. 1993년도부터 선이 세 개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 파랑색.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저축이 많으냐, 투자가 많으냐. 저축이 많은 거예요. 2조 3,500억 달러가 많은 거예요. 저축이. 투자를 안 해. 투자를 할 데가 없어. 투자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를 안 해서 쓰이지 않고 남아 도는 돈이 2조 3,500억 달러예요. 지금 현재 뭐 2019년이나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여기 초록색, 요건 뭐냐? 미국의 무역 적자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2조 2,500억 달러예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돼요? 4조 6천억 달러죠. 남아 도는 돈.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냥 들고서 잠자는 돈이 2조 5천억 달러. 잠자고 있으니까. 무역에서 적자가 난 게 2조 2,500억 달러. 합치면 4조 6천억 달러. 그러면 미국은 돈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일으켜야 돼요. 4조 6천억 달러를.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게 제로가 아니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막 집값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죠. 무역은 계속 흑자는 나는데 정부도 흑자가 나니까. 무역이 막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제로를 맞춰야 되는데 균형 재정을 안 했다고요. 그런 게 다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하기도 싫고 아무튼 파이코인에 관련된 얘기하면 그래서 요게 남아서 잠자는 돈 2조 3,500억 달러, 무역에서 손해 본 게 2조 2,500억 달러, 합쳐서 미국이 재정 적자 4조 6천억 달러. 그러면 트럼프하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지금 재정 적자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지. 요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제일 위에 저축할 때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지. 그럼 미국에서 저축보다 투자가 많으면 되네. 근데 어떤 투자하지? 그래갖고 뭐 중국이건 맥- 저기 한국에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네 여기다 공장 줘. 여기다 공장 줘. 자꾸. 그리고 세일가스 뭐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에 암호화폐 산업도 들어간다고요, 사실은. 투자가 없으니까. 저축 대비 투자가 잠자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저 잠자고 있는 돈이 투자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그러면 죽었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제너시스 코드 미국한테 넘겨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암호화폐를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투자를 일으켜야 돼. 뭐 미국은 저기 저 뭐야 아주 저 클린턴 대통령 이후로 뭐 중국에서 싼 거 사오면 돼 이래갖고 제조업이 다 없어졌잖아요. 제조업이 다 없어지니까 투자가 없잖아요. 제조업이 다 무너지니까 중산층이 없잖아요. 중국의 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나 현대자동차 철수하고 나면 거기에 그 하청회사, 공장, 식당 모조리 다 작살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될 그 연관 산업 자체가 전부 거덜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산업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2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저축 대비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저축을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도 줄여야 돼요. 그럼 저축을 투자로 바꾸려면 산업을 만들면 돼. 조인트 까갖고 야 한국에다 공장 한국 니네들이 여기 와서 좀 해. 뭐 야 배도 니네 좀 여기서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중국하고 관련 없으면 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세일 가스하고 세일 석유 만드는 산업까지 다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러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은 뭐 그렇죠 뭐. 예. 무역 적자. 이 무역 적자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IMF 때 겪었잖아. 좀 미국이 이제 무역 흑자가 되려면 달러가 좀 약세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이게 달러를 약세로 해도 지네들이 수출할 게 별로 없어. 미국은 수출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 미국이 수출할 것도 별로가 없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 근데 어설프게 이게 아, 환율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환율이 약해지게 되면 또 세계 금융 패권도 놓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2008년도 뭐건 미국이 사고를 쳐도 우리 IMF 때처럼 원화가 막 똥값이 되는 것처럼 달러도 똥값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사고를 쳐도 달러가 금값이 되네. 그러니까 계속 강달러 가잖아요. 그럼 이 강달러를 약달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2의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 파생 상품 이걸 했는데 이중화폐 구조를 다시 해야 되겠구만. 이중화폐 구조를 다시 해야 되겠구만. 근데 이중화폐 구조를 다시 하는데 암호화폐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암호화폐 사람들이 지금 아직 전 세계 국민들 중에 몇 프로 안 하는데 이게 암호화폐 사람들이 미쳐갖고 확 덤벼들게 되면 달러로 몰리는 돈이 암호화폐로 빠지고 거기다가 그 제너시스 코드까지 미국이 패권을 딱 쥐면 비트코인을 줘야 돼요. 거기가 총 대명사인데 그게 만약에 뭐 다른 데 가 있고 미국이 넘버 원을 쥐고 있어야지 넘버 투를 쥐고 있으면 이게 가오다시가 안 쓰잖아요. 물론 나중에 어떤 뭐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확보 정책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중화폐 구조를 하려면 찾아야죠.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미국의 국방 정책이나 이 세계 기존의 이게 기존의 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국가한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어, 비트코인도 뭐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제재를 할 수 있나? 안 되죠. 이더리움 이것도 안 되죠. 근데 파이코인 얘네들 봐라.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과 경제 정책에 말맞춰서 얘네 이미 똑같은 제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블록체인 세대로 볼 때도 비트코인이 나왔을 당시에 이 블록체인 1세대,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블록체인 2세대, 파이 네트워크 나왔을 때 이건 5.5세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으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달러를 약세화시켜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미국에서 투자보다 저축이 많았는데 그 저축이 투자로 옮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 타는 게 많아지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고 그러면 돈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서 재정 흑자. 우리나라도 한동안 미국도 재정 흑자를 겪었던 게 요럴 때 1997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는 국가 재정 흑자도 냈었어요. 국가 재정 흑자도 이때 재정 흑자를 내는 대신 무역 적자가 그냥 엄청났었죠. 왜 그러냐면 저 중국 사랑에 빠져가지고 클링턴 부부들이 중국 사랑에 빠져갖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 하나 만들고 미국은 증권 쪽으로 가는 그런 거랬잖아요. 이게 항상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국가 재정이. 요때 잠깐 플러스였고 계속 적자였다고요. 근데 이 적자를 지금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든지 투자를 막 미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든지 근데 다 가능이 없거든. 여기에 있는 방법을 암호화폐에서 찾은 거예요. 암호화폐에서 찾았는데 이 비트코인 제너시스 코드의 손에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것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찾아야지. 어쩌면 암호화폐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뒤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억 명이 넘고
3년 이내 파이코인 가격이 3,000불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1탄이고요. 요 230개국, 그 다음에 KYC, 제2의 화폐, 이중화폐 구조, 이중화폐 구조,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하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예전부터 나왔던 방법인데, 방법은 알았는데 도구가 없었거든요. 도구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난 다음에 방법은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S&P 500 지수를 화폐로 만들자,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걸 제2의 화폐로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또 그렇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에 의해서 세상에 뭐가 하나 툭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맞는 코인은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 제재 국가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 느낌이 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